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조폭, 언론, 정치인, 검경, 연예인과의 카르텔로 비호받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문제에 제가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 대왕 양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조폭에 대한 연루 의혹, 그래서 뭐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들이 이 사이비 종교의 아주 핵심 관계자들이 보면은 이 조폭과의 관계성, 조폭과의 관계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확보, 또 이 핵심 관계자들의 이 녹취록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 언론이 이렇게 방송을 하려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었다, 뭐 이런 식의 발언.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인간이 인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잘못을 비호하기 위하여 작동되는 사회다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주 유명 정치인, 유명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입증된 그러한 사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조폭 두목과 찍은 사진, 또 정치인과 찍은 사진, 그것도 아주 긴밀한 관계, 뭐 형님 하면서 이런 모습들, 또 검경, 이 이제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뭐 경찰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심지어는 뭐 경찰서장, 그 경찰서장 그 위에 지방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의 언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들과 연계된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연예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마치 자기네 그 종교가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보면은 좀 한물간 연예인들 또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연예인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 연예인들은 또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고 언론과 연계되어 있고 조폭이나 또 검경과 연결되면서 또 그것이 하나의 카르텔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이비 종교의 이 핵심 관계자들이 언론 쪽에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어떤 뭐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의 종교를 알리는 그런 편파적인 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언론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이비 종교 하면은 단순하게 이 사이비 종교 이 교주와 부역자, 그리고 신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부역자들, 그리고 그 신도들, 그리고 그 기술자들,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내고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폭이라든지 또는 언론, 여기 정치인, 경찰, 검찰, 이런 검경, 뭐 이 검찰, 뭐 이런 수사관이 연계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또는 뭐 전에도 보면은 이 조폭과 검사와의 이 부당한 거래나 관계 이런 것들이 터지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 종교 시설이 유명한
기간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의 포교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자기들의 포교에 이용도 하지만 정치인을 배출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정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의식적으로 병이 들면 안 되는데 의식적으로 전면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금의 현실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나라인가 국가인가 아니면은 하나의 시장, 하나의 시장이에요. 시장. 돈이라는 물질과 돈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시장화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보면은 시장 같잖아요. 시장판 같잖아요. 시장에는 거래가 있죠. 물질 거래와 돈이 있는 건데 돈과 거래만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장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검경들의 사건 브로커라든지 검경 브로커 여기도 보면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 공무원 브로커들 보면은 이 공무원 사회가 하나의 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종교도 하나의 시장인 거예요.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복을 판매하고 거래하고 만사형통이다, 부귀영하다, 뭐 죄사함이다 하나의 시장화 돼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철학이 죽어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인간으로서의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정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철학이 죽어있는 세상에서 모든 게 그냥 시장화 돼버린 겁니다. 시장. 그래서 정신의 높이가 감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의 높이가 감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냥 뭐 외모, 성욕, 쾌락, 식욕 뭐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거죠. 돈, 물질. 그러다 보니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도 하나의 아주 잡다한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 네, 천국을 팔고 뭐 그냥 천사를 팔고 제사함을 팔고 뭐 각종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판매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그 추잡한 욕망을 자극해서 그 종교가 기생하면서 그 종교를 아주 추잡한 그러한 종교의 형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냥 일반 목사 또는 뭐 일반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문학자로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가 조폭, 언론, 정치인, 검경, 연예인 막 이런 카르텔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종교를 비판하는 자들 또는 탈퇴자들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그 왕국 속에서 엄청난 특권, 정치인들은 상상도 초월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1000배 이상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정치권에 나와가지고는 특권을 없애겠다, 뭐 국회의원을 정신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들을 해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은 아주 그 종교 속에서 황제주의 이상으로 아주 하늘 무슨 상제주의까지 올라가가지고 수천 배의 특권을 누리면서 각종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방위적 사고를 가지고 완벽하게 통찰해가지고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 이 속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늙고 병들고 춥고 배고픈 이런 사람들이 왜 신음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모든 것을 통찰해 보니 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완전 대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